자, 일단은 앞에서 배우는 거 여러 가지 힘을 여러 가지. 자, 그 중에 첫 번째로는 이제 만류력. 자, 우리가 지구가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요. 그죠? 질량이 m이에요. 자, 지구 반지름이 있겠죠? 반지름R. 그 다음에 물체가 이렇게 공중에 떠 있어요. 그러면 그 떠 있는 높이 h가 있겠고요. 그죠? 그리고 물체의 반지름, 질량 중심이라고 하거든. 질량 중심까지의 거리 해가지고 R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물체에 힘이 적용해요. 어떤 힘? 중력. 만류인력 상수 G라는 게 있고요. 됐어요? 자, 질량 중심 네, 제곱분의 오케이? 두 질량의 곱으로 우리는 만류인력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근데 우리가 그 생각을 한번 해보면 지구 반지름이 얼마야? R. 아니 얼마 몰라? 지구 반지름이요? 지구 반지름? 네. 중학교 때 안 배웠나? 6,400km인가? 6,400만 km. 6,400만 km. 6,400km 거야. 6,40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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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00만 원 너무 크지 않아? 6,400km. 하여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높이. 그러니까 물체를 지구에서 이제 떨군다 해봐. 6,400km에 비하여 몇 미터는 굉장히 작은 숫자죠. 그죠? 그리고 물체의 크기도 뭐 1kg 정도 되는 물체가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보통 잘 안 따지니까. 그래서 그걸 뭉뚱그려서 요렇게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여태까지 문제에서 배운 이제 중력 가속도 G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mg 이렇게 이제 중력이라고 해서 mg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결국엔 뭐야? 이 무게라는 건 우리가 이제 무게라는 건 지구가 잡아당겨서 이제 생기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뭐에 작용하는 중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됐죠? 자 그러면 자 물체를 떨어뜨려 볼게요. 중력이 있습니다. 자 질량이 m인 물체와 질량이 2m인 물체 두 개가 있어요. 자 높이가 h입니다. 지면에 떨어져. 자 그러면 가속도는 어떻게 될까? 가속도는 자 힘이 얼마야? mg고 맞아요? 질량이 m이죠. 맞아요? 자 2m짜리 물체는 어때? 2mg의 힘이 있겠고 그 다음에 2m이 있겠지. 맞아? 자 이거 어차피 mm 약분되고 2m 약분되니까 결국엔 뭐야? g인 거죠. g. 됐어요? 그래서 진공에서 물체 두 개를 질량이 다른 물체를 떨고도 오케이? 어떻게 떨어져? 같은 높이에서 떨구면 땅에 동시에 닿는다. 했죠? 중력 가속도가 같으니까. 그래서 땅에 떨어질 때의 모도 같다. 둘이 땅에 떨어질 때의 속력도 같고, 오케이? 땅에 떨어지는 동안의 시간도 같다. 됐어요? 근데 그래서 결론이 뭐야? 떨어지는 물체는 질량과 뭐가? 오케이? 됐네. 자, 마찬가지로 물체 두 개를 뒷면에서 떨궈 볼게요. 뒷면에서.
이렇게 빗면이 휘어버렸다. 이렇게 빗면이 있을 거예요. 맞아? 이렇게 M인 물체하고 EM인 물체 두 개를 떨궈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그 힘의 뭐라고 했더라? 분해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 빗면의 각도가 세타라고 한다면, 자, 여기 mg라는 무게가 있을 거야. 맞아? 그거랑 빗면 쪽으로 이 힘을 분해를 해서 빗면이 떠받치는 힘과 이렇게 빗면 수평 방향으로 가려는 힘 두 개로 우리가 힘을 쪼갤 수 있었어. 그러면 여기가 세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요 빗면으로 가려는 빗면의 수평 방향으로 가려는 힘은 얼마다? mg sin 세타다. 그지? 자, EM짜리 물체도 마찬가지로 어때? EMG sin 세타가 될 거다. 됐어?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속도를 구할 때는 어때? 가속도를 구할 때는 여기다가 m을 나눠야 되지. 질량을 나눠야 된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가속도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돼? EMG sin 세타에서 EM을 나누게 되는 거지. 이렇게 약분해서 결국보다 G sin 세타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이걸 어떻게 생각하기로 했어? 전번 설명했었죠. 이 빗면에서의 가속도를 우리가 뭐라고 따로 얘기하자? 빗면 가속도라고 좀 생각하자고 했어. 그래야지 좀 생각하기 편하다고. 그래서 질량이 달라도 같은 빗면이면 가속도가 어떤 거야? 같은 거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밑에 내려올 때의 속도와 그죠? 시간이 서로 어때요? 같은 거지. 그래서 EM하고 M하고 자 동시에 빗면에서 올려놓으면 맨 마지막까지 내려오는 데 걸린 시간과 속력은 똑같다. 그러면 시간과 속력 그리고 가속도 시간과 속도와 그 다음에 말을 거꾸로 했네. 가속도를 변화하게 만드는 요인은 뭐야? 중력은 안 바뀌네. 세타죠, 세타. 오케이. 각도.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자, 지구에서는 중력 가속도 G가 존재해, 맞아? 달에 가면 어때? 달은 지구보다 조금 작지? 그래서 달에 가면 중력이 얼마 정도 된다고 들었어? 6분의 1 정도 된다고 했지? 그치? 그러면 우리가 빗면에 있는 건 무슨 차이,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왼쪽에서 그린 그림은 그냥 지구에서 떨군 거고, 그죠? 오른쪽에다 그린 건 무엇을 그린 거라고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야? 달에서 떨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빗면의 각도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중력의 크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빗면 쪽으로의 중력이 각이 이제 달라진다. 오케이? 그래서 세타 때문에 이제 조금 이제 뭐 빗면에 있는 거는 달에서 떨군 거다 약간 이렇게 관념을 좀 잡으면 좀 덜 헷갈릴 겁니다. 됐나요? 자, 근데 어쨌든 간에 결국에 뭐야? 질량이 서로 다른 건 지금 가속도, 그 다음에 속도, 시간을 영향을 줘, 안 줘? 안 준다. 이것도 안 준다. 마찬가지고. 알겠죠? 그래서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빗면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1번 빗면, 자, 2번 빗면, 3번 빗면 같은 빗면. 됐어요? 자, 물체가 있는데 빗면이 두 개예요? 아니 3개예요. A, B, C 있어요. 오케이? 자, 빗면이 수직이야. 알겠죠? 빗면이 수직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공이 굴러왔을 때, 여기 공이 굴러왔을 때, 여기 공이 굴러왔을 때 다 어떨까요? 속력이 어떨까? 맨 마지막에 지면에 닿았을 때의 속력이 다 어떨까? 똑같죠? 그죠? 우리 중학교 때 배웠죠? 자, 여기에 뭘 가지고 있어?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죠?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 위치 에너지가 전부 다 뭘로 바뀌는 거야?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높이에서 떨구면 어떤 빗면이든지 간에 지면에 닿았을 때 속력은 어떻다? 같다. 돼서 그러면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 시간? 시간과 가속도의 차이가 있겠죠. 맞아요? 자, 가속도는 누가 제일 클까? C. C가 제일 크겠지. 당연히 아래로 꽂아버리니까, 그죠? 제일 빠르겠죠, 가속도가. 근데 시간은 그리고 자, 시간은 누가 오래 걸릴까요? A. A가 오래 걸리겠죠. A는 이제 멀리 떠나야지, 그지? 그리고 세 개의 속력은 결국에 마지막에서의 세 개의 속력은 어때요? 다 같다. 됐나? 자, 그래서 이제 소율이가 이렇게 눈썰매를 이렇게 타요. 오, 재밌겠다. 존나 깐지네. 대가리 존나 커. 존나 깐지 눈썰매네. 자, 떨어집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서유리의 떨어지면서의 시간의 속력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처음에는 어때? 처음에 좀 느려요. 처음에는 속도가 조금 천천히 증가하겠죠. 그죠? 빗면의 기울기가 작으니까 조금 천천히 증가할 거야. 그지? 그러다가 점점 어떻게 돼? 빗면의 경사가 굉장히 크니까 빨라지는 양이 점점 어떻게 되겠어? 커지겠지? 커지겠지? 그지? 그 다음에 계속 어때? 계속 커져 안 커져? 계속, 아니, 경사 말고 속도가 계속 커지는데 속도가 커지는 정도가 어떻게 돼? 점점 줄어드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소율이가 이렇게 이제 내려오면 이런 걸 즐길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어디냐 스키장 가면 이제 보통 이제 이런 모양으로 그 경사가 조금 설계가 돼 있죠. 썰매 탈 때마다 빗면 가속도를 느끼는 건가요? 그렇죠. 와, 미쳤다. 그죠? 그 구간마다 빗면 가속도가 달라짐을 보면서 느껴지는 거죠. 그죠? 됐나? 자, 그래서 이번에는 자, 세 가지 빗면이 있는데 첫 번째 이렇게 가는 이렇게 가는 빗면이야. 됐어? 그 다음에 직선으로 활강하는 빗면이고 됐어? 그 다음에 조금 둥그스름한 빗면이 이렇게 있어. 됐어? 자, 근데 자, 여기야 여기 이렇게 시작점과 지면에서 만나는 지점까지의 길이는 전부 다 같아요. 알겠죠? 자, 얘를 1번, 2번, 3번. 됐어? 자, 소율이가 여기서 이제 썰매를 탑니다. 됐어? 누가 가장 빨리 도착을 할까요? 2번. 2번. 틀렸습니다. 1번? 1번이 가장 빨리 들어가요. 오케이? 자, 왜 그러냐? 자, 우리가 생각을 앞에서 방금 했죠. 자, 어쨌든 높이가 다 지금 똑같으면, 그죠? 높이가 다 똑같으면, 자, 최종 속력은 다 어떻다고 했어? 같다고 했어요. 자, 최종 속력은 같을 거야. 맞아? 자, 그런데, 자, 그 1번은 어때? 1번은 처음에 가속도, 그 경사가 굉장히 가파르지?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속도가 증가하는 양이 굉장히 클 거야. 그죠? 그러고 이렇게 증가하지, 속도가. 점점 속도가 증가하는 양이 줄어들 거고. 됐어? 자, 2번은 어때? 2번은 속도가 빗면의 경사가 일정하니까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C는 어떨까? 3번은 어떨까? 처음에 속도가 굉장히 느리게 증가하겠죠? 그죠? 굉장히 느리게 증가하다가 나중에 스쿼트를 내서 너무 차이가 너무 나네. 나중에 스쿼트를 내서 이렇게 빨라지는 거지. 됐어? 그래서 누가 제일 빨리 그 지면에 도착한다? 1번이 제일 빨리 도착하고 그 다음에 2번, 3번. 됐어요?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자, 굴곡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지 어떻게 되는 거야? 굴곡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 빨리 도착한다. 와. 오케이? 목표에 빨리 도착할 수 있다.
오케이? 네. 매번 인생이 평평하면 이제 좀 재미없다. 좀 재미없고 좀 오래 걸릴 수 있다. 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어떻다? 처음에 이제 슬럼프를 겪을 수 있어. 슬럼프를 겪으면 매일. 매일매일 슬럼프를 겪으면 목표에 굉장히 빨리 도착했겠지. 오케이? 됐나요? 그리고 한 가지 오케이. 여기까지는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배워야 되는 게 탄성력입니다. 탄성력. 오. 됐어요? 자, 탄성력은 F는 마이너스 KX.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K야, K. 알죠? K 알아야 돼. K는 뭐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탄성계수라고 해요. 탄성계수. 알겠지? 저 마이너스예요, 앞에? 네, 마이너스예요. 근데 마이너스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어쨌든 탄성계수입니다. 됐어요? 네. 자, 그래서 마이너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 왜 마이너스일까? 자, 탄성력이라는 건 뭐야? 우리가 어떤 힘 F를 작용하면 네. 그거를 더해주는 힘이야? 아니면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힘이야? 돌아가려는 힘이지, 탄성력인 거지. 네.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오케이? 우리가 힘을 이렇게 잡아당기면 얘는 다시 돌아가려고 한단 말이야. 오케이? 돌아가려는 힘이라서 우리가 마이너스를 씁니다. 됐어? 자, 탄성계수는 뭐냐? 탄성계수는 자, 1m를 변형시키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통 이제 용수철을 얘기하는 거야. 필요한 됐어요? 탄성력이보다 용수철 탄성계수가보다 1m를 변형시키는데 필요한 힘을 나타내는 거예요. 됐어? 그러면 탄성계수가 1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1m를 변형시키는데 힘이 얼마가 되는 거야? 1N이 드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탄성력은 뭐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되냐면 그냥 장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장력. 오케이? 장력. 왜? 장력이 뭐야? 장력이라는 거는 자, 한쪽만 실이 이렇게 있는데 한쪽만 힘 F로 주면 얘는 어떻게 돼? 팽팽하게 당겨져? 아니면 그냥 쭉 움직여? 그냥 오른쪽? 쭉 그냥 오른쪽 움직이지. 네. 장력이 존재하려면 실이 팽팽하게 있으려면 어떻게? 양쪽으로 똑같은 힘이 작용해야 된다. 네. 오케이? 탄성력도 마찬가지야. 용수철이 늘어나려면 양쪽으로 어떤 힘이 작용해야 되는 거야? 같은 힘이 작용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양쪽으로 같은 힘이 작용해야 팽팽하게 돼서 이제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거죠. 우리가 뭐냐? 여자들은 잘 알아야 되는 거지. 머리끈은 매일매일 쓰잖아. 그죠? 머리끈을 어떻게 해? 머리끈 묶으려면 머리끈을 일단 당기지. 그치? 네. 한 손으로 당겨? 네. 아니지. 양손으로 좀 당겨 놓고 머리를 묶지. 네. 그치? 매일매일 탄성력을 공부하는 거다. 역시.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용수철이 이렇게 매달려 있어. 와. 자, 물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됐어? 자, 그러면 이때 자 현재 이 상태에서 자, x 거리만큼 이제 어떻게 될까? 물체를 이렇게 매달면 이게 물체에 중력 10N이 작용을 하겠지. 네. 맞아요? 그죠? 10N이라 하면 얘는 1kg. 그지? 자, 그러면 어떻게 돼? 만약에 탄성계수가 1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물체가 이 용수철이 늘어나서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됐어? 그래서 요만큼 늘어나는 거지. 네. 그게 얼마다? 1m다. 알겠죠? 만약에 탄성계수가 1이라면 근데 뭐 그 정도로 보통 크진 않고 0. 몇 이런 단위거든. 필요하니? 0. 몇이 아니다. 잘못 얘기했다. 탄성계수가 힘이라서 자, 그러면은 만약에 탄성계수가 10이면 얼마 늘어나는 거야? 1m 늘어나는 거야. 1m. 알겠지? 자, 그래서 요 늘어나는 정도랑 그럼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자, 오른쪽에 벽이 이렇게 있어서 용수철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도르래 이렇게 있고 물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됐어? 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 아래쪽으로 10N이 작용하겠지. 네. 맞아? 그러면 이 용수철 어떻게 돼? 오른쪽에 X만큼 늘어나겠지. 네. 맞아요? 자, 그리고 또 자,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도르래가 이렇게 있고 용수철이 이렇게 있고 물체가 왼쪽에 10N짜리 10N짜리 물체가 있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이 용수철은 얼마나 늘어날까? 그 양쪽으로 X만큼 이렇게 늘어나지 않나요? 아니죠. 한쪽으로, 그러니까 양쪽으로가 아니야. 양쪽으로라고 하기에는 살짝 좀 그렇고 좀 헷갈리니까. 자, 그래서 총 늘어난 길이가 얼마나? 원래 길이에서 총 늘어난 길이가 얼마다? EX. X만큼 늘어난다. 알겠죠? 어. 원래 길이에서. 아. 네? 원래 길이에서 총 X만큼. 총 합쳐서 X다. 알겠지? 왜? 우리가 여기는 지금 안 보이지만 지금 물체가 첫 번째 그림에서 봐도 물체가 아래로 10N으로 당기죠. 네. 자, 근데 위에 매달려 있잖아. 네. 천장이 이 용수를 위쪽으로 10N으로 잡아당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그냥 밑으로 떨어지겠지. 맞아요? 네. 자, 두 번째 그림도 어때? 왼쪽 벽이 이 용철을 왼쪽으로 10N으로 잡아당기고 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용철도 오른쪽으로 날아가 버리겠지. 네. 오케이? 그러니까 양쪽으로 힘이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1번, 2번, 3번 그림이 얼추 다 어떤 그림이야? 다 비슷한 그림인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뭐 용수철 저울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용수철 저울. 네. 이렇게 용수철 저울 초등학교 때 만져봤죠? 자, 그럼 용수철 저울은 몇 뉴턴이라고 나올까? 그렇죠. 10뉴턴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10뉴턴이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땡기는 힘이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F 탄성력보다 KX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KX.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찰력 볼게요. 마찰력. 자, 옛날에 마찰력을 어떻게 배웠냐? 뮤, mg, 사인 세타라고 사인 세타가 아니지. 코사인 세타로 이렇게 배웠어요. 오케이? 자, 뮤는 뭐다? 마찰계수예요. 마찰계수. 마찰계수. 하지만 이제는 이런 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너무 어렵다. 어려서 빼버렸다. 그냥 뭐만 알면 된다? 마찰력이 있다. 아. 그런 것만 알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찰력이 이제 예시가 뭐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자, 손으로 자, 이쪽으로 20N의 힘으로 밀고 있어. 근데 이 물체가 정지하고 있다 혹은 등소 운동하고 있다라고 얘기해.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얘가 힘으로 밀고 있는데 어떻게 등소 운동 혹은 정지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마찰력이 정지 또는 등속을 한다는 얘기는 알자 힘이 얼마인 거야? 0인 거죠. 힘의 합력이 0인 거지. 그러니까 이 물체에 뭐가 작용하는 거야?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그치? 20N이 작용하는 거다. 됐어? 이 정도만 알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수직항력이라고 있어요. 수직항력. 자, 그래서 보다 그냥 떠받치는 힘이에요. 떠받치는 힘. 그렇죠? 떠받치는 힘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탁자가 있는데 여기 구멍이 있는 탁자야. 그래서 질량 m인 물체와 알겠죠? 질량 m인 물체가 이렇게 실로 연결돼 있어. 그래서 그래서 수직 항력은 보다 누른다. 혹은 떠받치는 힘을 얘기하는 거고.
다음에 자, 여기서 이 책상은 얼마의 힘으로 두 물체를 떠받치고 있는 걸까요? EM? 그렇죠. EM이 아니라 힘이잖아. EMG의 힘을 떠받치고 EMG. 있다. 알겠지? 네. 이 책자는 얼마의 힘으로 EMG. 자, 그래서 헷갈리면 뭐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여기에 체중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체중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체중계의 무게가 얼마치 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어쨌든 지금 이 그림이면 어떤 그림이야? 체중계에다가 질량의 M인 물체를 몇 개를 올려놓은 거야? 2개를 올려놓은 거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 힘 설명 끝입니다. 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보다 운동량, 중력량. 싫다. 자, 우리는 딱 여기까지 세 문제를 맞출 수 있으면 2등급이 확정. 맞죠? 수능 2등급 확정. 됩니까? 네. 자, 그러면 운동량은 뭐냐 이거야. 운동량. 말 그대로 어떤 운동하는 어떤 그 물리량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뉴턴이 운동량을 뭐라고 잡아놨냐 하면, 자, 우리가 운동량, 얘가 뭔가 운동하는 크기가 크다라고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질량이 크면 얘가 운동량이 뭔가 크겠네 라고 할 수 있겠지. 네. 그래서 질량이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자, 빠르게 움직이면 얘가 운동하는 크기가 크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자, 속도를 곱합니다. 속도.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운동량은 뭐로 정해? 운동량의 기호는 P고, 알겠죠? 네. 자, 운동량은 보다 벡터다, 벡터. 알겠죠? 벡터다. 알겠죠? 그래서 운동량도, 자, 속도도 뭐가 있어? 크기와 방향이 있죠? 네. 운동량도 마찬가지로 크기와 그럼 방향이 질량도 있죠. 방향이 있어요? 질량은 방향이 없죠. 자, 음의 질량을 찾아내면 노벨상이에요. 알았죠? 알겠죠? 수학적으로는 있다고는 되는데 이제 아직 인류는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이렇게? 음의 질량을 만들면 이제 우리는 워프 드라이브를 만들 수 있어. 와, 대박. 우주 끝에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대박. 근데 아직 못 만들었어요. 100년 안에 만들 수 있을까요? 아까도. 모르겠어요. 됐나요? 네. 자, 운동량은 이렇게 되고, 자, 두 번째로 배워야 되는 것보다 충격량의 기호는 I. 됐어? 말 그대로 보다 진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가 이런 정도인 거지, 그죠? 그래서 자, 두 가지인데, 자, 힘과, 알겠죠? 힘과 그다음에 힘이 작용하는 시간입니다. 오케이? 돼요? 자, 서유리가 길에 서 있는데 버스가 와서 서유리를 깔고 뭉개면 굉장히 많은 충격이 가겠지. 그죠? 굉장히 많은 충격이 가겠지. 그래서 힘이 크고 작용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 충격량이 굉장히 크겠지. 오케이? 근데 체육만이 왔는데, 오케이? 체육만이 왔는데 서유리를 0.0001초 팍 때렸어. 아플까? 안 아플까? 안 아프겠지.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작용하면은 충격량은 작을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충격량은 FT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 F는 뭐냐 이거야. F는 뭐지? 요거 유도하는 건 몰라도 돼요. F는 MA죠, MA. 그죠? A죠, MA. 맞아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A는 또 뭐라고 쓸 수가 있을까? A는 시간, 그쵸? 속도 변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으로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t 약분 되네. 그죠? 그래서 결론이 뭐다? 자, 충격량은 뭐하고 같다?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알겠지? 운동량 변화량과 같다. 알겠죠? 자, 그리고 자, 물체가 충격이라는 건 뭐야? 내가 서유리를 이렇게 때렸어.
확 때렸어. 그러면 서유리는 나를 고소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왜? 작용 반작용 때문에 서유리도 나를 때리는 겁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이 충격량이라는 건 어때? 자, 충돌하는 중에 서로 충격량이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됩니다. 알겠죠? 네.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테니스 공이 이렇게 날아가고 있어요. 라켓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와, 파리채다, 파리채. 알겠죠? 라켓이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그 뭐냐 고속 카메라 이런 거 본 적 있을까? 네. 그러면 어때? 라켓이 처음에 이제 공에 닿으면 쭉 늘어났다가 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테니스 공이 날아가지. 네.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있으면 공이 이렇게 돼서 공이 찌그러졌다가 네. 다시 튕겨져 나가지. 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물체가 충돌할 때 충돌하는 구간에서의 충돌 시간을 보면, 힘과 시간을 보면 어떻게 충돌한다? 이렇게 충돌한다. 됐어요? 오. 됐죠? 그래서 자, 요 지점 우리가 뭐라고 해? 자, 충격 충격력이라고 해요. 알겠죠? 충격력. 어떤 충격력? 최대 충격력. 알겠죠? 충돌하는 중에 작용하는 그 순간, 매 순간마다의 힘을 충격력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충격력. 그리고 이 면적, F 곱하기 T 하는 이 면적이 뭐야? 이게 충격량이다. 알겠죠? 충격량. 그래서 자, 테니스 공이 라켓에 맞으면서 이런 그래프가 나왔다면, 오케이? 자, 테니스 공도 이만큼의 충격량을 받은 거고, 네. 맞죠? 라켓도 똑같이 이만큼의 충격량을 받은 거다. 알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와요. 자, 달걀을 똑같은 높이에서 네. 한 군데는 그 폭신폭신한 방석 위에다 떨구고, 네. 한 군데는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에 떨궈요. 네. 자, 그러면 둘 다 깨질까 안 깨질까? 하나는 깨지고 하나는 안 깨지고. 그렇죠. 하나는 깨지고 하나는 안 깨지겠죠. 왜 그럴까요? 충격량은 똑같은데. 그렇죠. 충격량은 똑같다. 왜?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져서 지면을 닿을 때의 속력, 그리고 딱 정지했을 때의 속력은 이제 똑같죠. 네. 그래서 운동량 변화량은 서로 어때? 같은 높이에서 떨구면 똑같다. 근데 무슨 차이다? 시간 차이다. 한 놈은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푹 하는 거죠. 그렇죠? 푹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이게 지금 어떤 경우야? 콘크리트 바닥에 박은 거죠. 콘크리트. 그 다음에 부드럽게. 자, 충돌하는 시간은 어떻게? 방석으로 폭신폭신한 방석을 가지고 이제 늘린 거지, 충돌 시간을. 근데 이 면적과 이 면적은 어떤 거야? 같죠. 근데 왜 한 놈은 깨지고 한 놈은 안 깨지는 이유가 뭐야? 콘크리트 바닥에 꽂힌 건 최대 충격력이 어때요? 크죠? 그죠? 최대 충격력이 크고, 그 다음에 폭신폭신한 방석 위에다 떨궈진 달걀은 최대 충격력이 어떤 거야? 충돌하는 시간이 길어져서 최대 충격력은 작아진다. 그죠? 그래서 안 깨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에 탔는데, 자동차에 이제 사고가 나면 뭐가 터져요? 에어백이 터지죠. 그죠? 에어백이 왜 터지는 거야? 사람 목이 이게 사고가 나면 이 목은 그 자동차가 사고 날 때 그 힘을 버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나가는 거야. 몸은 안전벨트로 이제 묶여 있는데, 이제 여기는 안전벨트를 이렇게 안 매놓잖아. 그지? 그러니까 목이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죠? 그러다가 목이 나가서
이제 앞에 있는 벽하고 혹은 이제 충돌하면 어떻게 되겠어? 머리 깨지겠지. 네. 머리 깨진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하는 거야? 에어백을 줘서 이게 앞쪽으로 안 나가게끔 안 나가게끔 해서, 그리고 충돌하는 시간도 에어백을 가지고 좀 길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머리가 깨지는 거 말고 머리가 금 갈 정도로 바꿔주는 거야. 알겠지? 알겠지? 됐어요? 그래서 살려는 드릴게, 약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아예 죽는 것보다는 그게 낫겠지. 그렇죠. 그래서 에어백이 왜 있는 거다? 충돌 시간을 어떻게 하려고? 길게 하려고. 또 자동차 앞에 범퍼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범퍼가 그러니까 작고 단단한 게 좋은 거야? 아니면 부드럽고 긴 게 좋은 거야? 작고 단단하면 어떻게 돼? 팍! 충돌 시간이 빡! 하고 바로 삑! 하고 뒤지겠죠. 오케이? 근데 부드럽고 조금 이제 길면 어떻게? 충돌하는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어서 사람한테 가는 그러니까 충격량은 어쨌든 똑같아. 사람이 버텨야 되는 양은 똑같은 거야. 오케이? 근데 그 시간을 길게 해서 몸이 버틸 만한, 뼈가 버틸 만한 충격력으로 주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공부도 어때? 고3 때 3년치를 몰아서 하려면 머리 터지지. 그걸 3년 동안 나눠서 하면 좀 버틸만 하다. 오케이? 그래서 공부도 어떻게 해야 돼? 충돌 시간을 길게 만들어야 돼. 알겠죠? 공부도 충돌 시간을 길게 만들어야 돼. 됐나요? 그래서 그거를 알면 되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보다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이다. 운동량 보존 법칙. 운동량 보존 법칙. 자, 외력이 존재하지 않고 두 물체 간에 충돌이 일어나면 총 운동량은 보존이 된다. 이게 운동량 보존 법칙이에요. 오케이? 중학교 때 배운 약간 질량 보존의 법칙하고 약간 비슷한 거. 그죠? 운동량 보존 법칙. 그래서 운동량은 어떻게 된다? 보존된다. 알겠죠? 운동량은 보존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운동량 보존 법칙에 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보통 이제 이런 예제가 나옵니다. 자, 2kg짜리 물체가 있고 4kg짜리가 물체가 있어요. 자, 수직선 상에서 운동을 할 건데, 자, 충돌을 합니다. 둘이. 두 물체가 충돌을 해요. 2kg짜리하고 4kg짜리하고. 됐어? 자, 처음에는 4m/s고, 그 다음에 얘는 2m/s입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자, 운동량은 뭐라고 했지? 자, 나중에 충돌하고 나서 4kg의 물체의 속력은 3m/s가 됐대요. 자, 2kg 물체는 충돌한 다음에 속력이 얼마인지 몰라. 됐어? 자, 그러면 충돌 전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직선 상에서 마찰이 없는 게 나옵니다. 알겠죠? 마찰이 없어서. 자, 운동량이 얼마다? 처음에 오른쪽 방향으로 8이다.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얘도 운동량이 얼마다? 8이다. 오른쪽 방향으로. 맞아요? 네. 자, 둘이 합쳐서 충돌하기 전에 운동량의 총합은 얼마다? 16이다. 됐어요? 네. 자, 그런데 지금 4kg짜리 충돌하고 난 다음에 4kg의 물체의 속력은 얼마가 되겠어? 속력이 있다. 운동량은 얼마가 돼? 12가 되죠. 근데 총 운동량은 어때야 돼? 보존이 돼야 되는 거지. 따라서 2kg짜리의 물체의 운동량은 얼마가 돼야 돼? 4가 되는 거다. 네. 그렇죠? 그러면 운동량은 뭐야? 속도 곱하기 질량이죠. 그죠? 그래서 이 속도는 얼마가 된다? 2m/s가 될 수 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조금 알아봐야 되는 건,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상대 속도. 자, 상대 속도가 얼마예요? 2kg가 봤을 때 4kg가. 자, 4kg가 봤을 때 2kg의 속력은 자기한테 얼마의 속도로 다가와?
2m/s로 다가오죠. 맞아? 근데 또 됐나? 그 다음에 자 4kg가 어쨌든 그 4kg가 1kg짜리를 아니 뭐야 2kg짜리가 4kg를 보면 상대 속도는 얼마인가? 1m/s죠. 맞아요? 자 그래서 자 탄성계수라는 게 있는데 탄성계수는 뭐냐? 충돌 전 상대 속도 분의 충돌 후 상대 속도. 알겠죠? 그게 탄성계수예요. 알겠죠? 탄성계수. 탄성계수 문제는 잘 안 나오는데 뭐가 이제 뭐 때문에 얘기하는 거냐면 상대 속도가 문제고 상대 속도 개념을 가지고 자꾸 이제 어려운 문제에서는 풀라고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왼쪽 페이지로 잠깐 돌아가면 자, 왼쪽 아래에 보이죠? 아래 이지 페이지 반발계수 이제 탄성계수 이렇게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충돌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자 완전 탄성 충돌, 비탄성 충돌, 그다음에 완전 비탄성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알겠죠? 자 완전 비탄성 충돌은 뭐다? 자 상대 속도가 충돌 후 상대 속도가 0이다라는 얘기는 두 물체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일까? 충돌 후에 상대 속도가 둘이 하나가 됐다는 얘기야. 맞아? 그래서 어떻게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 우리가 찰흙을 벽에다가 빡 던져. 그럼 어떻게 돼? 붙어버리지. 벽이랑 딱 일쳐야 되지. 이런 경우가 완전 비탄성 충돌입니다. 알겠죠? 자, 탄성 충돌은 뭐야? 우리 탱탱볼 알지? 탱탱볼. 여기다가 탱탱볼 이렇게 똑 놓으면 어때? 다시 튀어오르죠. 오케이? 근데 완벽하게 이제 현실에서는 그죠? 현실에서는 탱탱볼을 요만한 높이에다가 떨구면 그죠? 다시 튕겨서 올라나갈 건데 같은 높이까지는 모르지 현실에서. 근데 자 어떤 그 이상적인 탱탱볼이 있다고 치면은 떨궜을 때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원래 맨 처음에 놨던 높이로 다시 튀어오르는 거야. 알겠죠? 그게 뭐다? 완전 탄성 충돌이다. 자 그래서 완전 탄성 충돌은 에너지가 보존이 됩니다. 역학 에너지 보존이 돼요. 오케이? 어차피 제대로 돌아오는 거니까. 근데 다른 충돌들은 어때? 역학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 안 된다? 보존이 안 된다. 알겠죠? 에너지가 어딘가로 사라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또 알아봐야 되는 게 자, 우리가 방금 운동량 보존 법칙을 가지고 그 속도를 구해냈죠. 자, 그러면 서로 충격량은 어떨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서로 충격량. 자, 그러면 자, 2kg짜리 물체가 처음에 운동량이 8이었죠. 그죠? 운동량이 8이었어요. 근데 얼마로 바뀌었어? 4로 바뀌었지. 자, 그럼 충격량이 얼마야? 왼쪽으로 충격량 4를 받은 거지. 운동량 변화량의 충격량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자, 4kg짜리 물체를 봅시다. 처음에 운동량이 8이었는데 나중 운동량은 10이죠. 맞아요? 오른쪽 방향으로 충격량을 얼마 받은 거야? 4 받은 거지. 됐어요? 자, 그래서 둘의 크기는 어때야 돼? 같다. 알겠죠? 같다. 됐어?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자, 그러면 두 개의 질량 비는 어때? 2kg, 4kg니까 1대인 거지. 맞아요? 그러면 속력 1대이니까 자, 충격량은 어때야 돼? 충격량은 곧 운동량 변화량인데, 그치? 질량비가 1대2니까 자, 속도 변화량도 어때야 돼? 2대1이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다시 보면 어때? 처음에 4m/s에 2kg짜리는 4m/s였는데 나중에는 2m/s가 됐지. 그 다음에 처음에 4kg짜리는 2m/s였는데 나중에는 3m/s가 되겠지. 속도 변화량이 얼마야? 속도 변화량의 크기비가 2대1인 거지. 속도 변화량 때 이렇게 조금 따질 수 있어야 됩니다.
됐나요?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또 비슷한 상황인데 2kg짜리하고 4kg짜리가 있어요. 됐어요? 자, 충돌을 하고 나서 2kg짜리하고 4kg짜리가 있는데, 자, 2kg짜리가 봤을 때 4kg짜리는 1m/s 더 빠르대. 됐어? 자, 그러면 우리는 4kg짜리의 물체를 일단은, 자, 처음에는 4m/s, 그 다음에 2m/s, 그 다음에 자, 4kg 충돌 후에 4kg짜리의 물체의 속도는 우리가 뭐라고 잡을 수 있을까? 속력이 2kg짜리가 봤을 때 4kg짜리는 속도가 1m/s 빨랐대. 그럼 어떻게 우리가 4kg짜리 물체의 속도를 어떻게 적을 수 있어? v 더하기 1이라 적을 수 있겠죠.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면 된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또 뭐 하면 돼요? 운동량이 얼마? 8. 운동량이 얼마? 8. 돼요? 여기는 운동량이 얼마? 2v. 이쪽에 운동량은 얼마? 4v 더하기 4. 맞아요? 자, 더하면 얼마여야 돼? 운동량 16이어야 되고, 자, 더하면 얼마여야 돼? 운동량은 6v 더하기 4여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어때야 돼? 16인 운동량과 충돌 전의 운동량의 총합과 충돌 후의 운동량의 총합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니까 16은 6v 더하기 4. 맞아요? 10이고 v는 얼마다? 2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됐어요? 네.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자, 한 덩어리로 되는 거예요. 한 덩어리. 이번에는 2kg짜리 물체가 있고, 그 다음에 3kg짜리 물체가 정지해 있습니다. 얘는 10m/s로 가고 있어요. 자, 수직선 상에서 자, 2kg가 3kg한테 갔더니 어떻게 돼? 충돌하겠죠,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둘이 합쳐져서 몇 킬로짜리가 되겠어? 5kg짜리가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이때 운동량이 속도가 어떻게 될까? 라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2kg짜리 운동량이 20이 있겠지. 얘는 운동량이 0이겠죠. 맞아요? 둘이 합쳐서 얼마? 20이어야 되는 거고요. 맞아요? 나중에 운동량의 합도 어때야 돼? 20이어야 되니까, 자, 이 5kg짜리의 물체의 속력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4가 돼야 되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자, 이쪽에 2kg짜리가 있고 이쪽에 3kg짜리가 있다고 치면, 자, 2kg짜리 운동량은 얼마인가요? 8인 거고, 맞아? 3kg짜리 운동량은 12인 거지. 맞아요? 자, 그러면 자, 운동량 변화량을 봅시다. 얼마 바뀌었어요? 12 바뀌었죠? 충격량이 얼마예요? 12죠. 맞아요? 마찬가지로 자, 3kg짜리 물체는 운동량이 얼마 바뀌었어? 12 바뀌었죠. 맞아요? 둘이 어떻다? 같다.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됐나? 그래서 속도 변화량 비가 얼마 몇 대 몇이어야 돼? 3대 2. 아, 3대 2. 알겠죠? 질량비가 2대 3이니까 속도 변화 비도 어때야 돼? 반대여야 되는 거지. 3대 2. 왜? 둘이 충격량이 어때야 되니까? 같아야 되니까. 됐나요? 자, 그래서 요거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내고, 이 문제가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문제예요. 됐나?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 충격량 따지는 문제.
있는데, 자, 벽이 있어. 이게 벽에다가 이제 총알을 이렇게 쏴요. 이렇게. 처음에 MV였는데, 자, 얘는 이렇게 총알이 튕겨져 나와서 이렇게 반대쪽으로 막 MV의 속도로 MV의 운동량으로 가는 게 하나 있고, 자, 그 다음에 똑같은 총알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MV의 운동량을 가지고 날아가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 이번엔 박혔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총알이 벽이 별로 안 튼튼했는지 이렇게 총알이 마찬가지로 MV의 운동량을 가지고 이렇게 날아왔는데 어떻게 됐다? 이 벽을 어떻게 돼? 벽을 뚫고 지나갔대. 이렇게. 그러면은 어떤 속력 MV 프라임이 있겠죠? 됐나? 자, 여기서 이제 뭘 물어보는 거냐? 자, 운동량 변화량 혹은 충격량. 됐어요? 자, 운동량 변화량이 혹은 충격량이 누가 제일 클까요? 첫 번째. 그렇죠. 첫 번째 거는 운동량 변화량이 얼마야? 반대쪽으로 EMV만큼 바뀌었지. 그래서 자, 이게 이제 가나다예요. 가나다. 운동량 변화량은 누가 크다? 가가 제일 크다. 그 다음은 나는 얼마만큼 바뀌는 거야? MV만큼 이쪽으로 충격량을 받은 거지.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나. 그 다음에는 다. 다는 이 차이, 다는 0이 아니라 MV에서 MV 다시만큼 운동량 차이만큼 이쪽으로 충격량을 받았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어떨까? 운동 에너지 변화량. 나는 어때? 나는 정지한 거지. 그지? 정지했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전부 다 사라졌잖아. 그죠?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변화가 나가 제일 큰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다는 어때? 다는 조금 속도가 줄겠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조금 변했을 거다. 그죠? 가는 어때? 가는 처음에 V의 속도로 왔는데 다시 V의 속도로 튕겨 나갔으니까 0. 그렇죠?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가가 제일 작다. 자,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운동량 변화량이 크면 운동 에너지 변화량도 크다? 됩니까? 네. 그건 네? 충격량이 크면 운동량 변화량이 크면 네. 운동 에너지 변화량도 큰 거냐고. 그래? 앞에 한글이 비슷해서 그렇지 둘이 같은 말이 아니야. 알았죠? 그래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와 운동량은 다르다. 알겠죠? 앞에 운동 에너지, 이렇게 운동량에서 운동이 있고 운동 에너지에서 운동이 있으니까 왠지 같을 거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알겠죠? 근데 운동량은 MV이고 운동 에너지는 EMV 제곱이죠. 그죠? 자, 질량을 이제 3대 1로 잡아볼게요. 3대 1. 오케이? 속력을 1대 2로 잡아볼게요. 그럼 운동량은 몇 대 몇이야? 3대 2죠? 자, 근데 그게 되면 질량은 마찬가지로 3대 1인데 V 제곱은 몇 대 몇이야? 1대 4죠? 그러면 3대 4지. 맞아요? 자, 운동량이 크면 운동 에너지 변화량도 큰 거야? 그건 아닌 거죠. 운동량 다를 수가 있어. 맞죠? 혹은 운동량이 크면 운동 에너지도 크다? 아닐 수 있다. 그렇죠? 같은 말이 아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거 가지고 뭔가를 물어보기는 해요. 단순하게 운동량이 크니까 운동 에너지 크겠지? 그러면 안 되고 뭘 확인해 봐야 돼? 계산을 해서 확인을 해봐야 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래서 운동량이랑 운동 에너지를 조금 비교를 해보면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질량 예민 농구공이 있고, 알겠죠? 질량 예민 축구공이 있어요. 자, 밑에 바닥이 있고, 자, 농구공이 떨어졌다가 이만큼 올라왔대. 축구공으로 떨어졌다가 이만큼 올라왔대요. 됐어요? 자,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변화량, 누가 더 클까요? 어, 농, 농, 자. 축구공이 운동량이 더 큰가요? 운동량 변화량이? 축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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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구공. 자, 농구공이 더 큰 거고 축구공이 작습니다. 자,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누가 더 클까요? 축구? 축구공이 더 큽니다. 됩니까? 네. 자, 왜 그러냐? 자,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거 있죠? MGH는 위치 에너지는 뭐로 바뀐다?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 맞아요? 질량, 분량 나누면 자, 지면하고의 충돌 직전의 속도는 뭐야? 루트 EGH예요. 오케이? 자, 그 말은 높이에 의해서 이제 속력이 결정이 될 수 있는 거지. 됐어요? 자, 그러면 자, 튀어 오를 때의 속도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케이? 튀어 오를 때의 속도는 여기서의 속도는 어떻게 했어? 농구공이 더 높이 올라갔으니까 속력이 더 크겠지. 축구공은 조금 적겠고. 맞아요? 근데 충돌 직전에 둘의 속도는 서로 어때요? 같죠? 그죠? 이렇게 바뀌고 충돌하고 나면 이렇게 바뀌는 거지. 돼요? 그럼 운동량 변화량은 누가 큰 거야? 아니지. 그러니까 농구공이 더 큰 거지. 왜? 얘는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거니까.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거니까. 됐어요? 처음에 들어갈 때 속도는 같은데 나올 때 반대편으로 속도가 생기잖아. 오케이? 들어갈 때는 둘 다 똑같이 3으로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농구공이 2였고 나올 때 축구공이 1이면 변화량은 농구공은 5고 축구공은 4인 거지. 됐어요? 그러니까 농구공이 더 운동량 변화량이 큰 거죠. 돼요? 근데 운동에너지 변화량은 어때? 속력이 차이가 더 많이 줄어든 게 누구야? 축구공이지. 질량이 똑같으니까 속력 변화가 축구공이 더 크니까 운동에너지 변화량도 속도가 축구공이 더 큰 거죠. 됐어요?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고요. 많이 먹어서 시간이 얼마 없다. 아싸 하고 뭐가 없지? 자, 89페이지 비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근데 4개, 4개, 12개, 12개네, 12개. 오케이. 자, 89페이지 볼게요. 44번. 자, 그림과는 나트륨 수평면에 정지했던 질량의 EM의 물체가 A, B에 각각 FA, FB의 수평방향을 작용하여 나란하게 일직선 운동을 시키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그림 나는 힘이 작용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F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맞아요? 자, 그러면 지금 뭐가 나와 있지? 힘 시간 그래프가 나와 있죠. 그죠? 힘 시간 그래프니까 요 면적이 곧 뭐야? 충격량인 거죠. 맞아요? 자, 그러면 면적이 서로 어때요? 면적이 또 동일한 그 ET의 시간 동안에 면적이 서로 같죠? 그죠? 그 말은 서로 운동량 변화량은 어떤 거야? 같은 겁니다. 그죠? 운동량 변화량은 M 델타 V. 자, 그런데 말입니다. 질량은 몇 대 몇이야? 1대 2죠. 그러면 속력비는 2대 1이 되는 거지. 이건 언제? ET0일 때. 돼요? 자, 근데 기억 봅시다. 0부터 T0까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 맞아요? 맞죠? 충돌량은 요만큼이다. T0. 요거랑 요거잖아. 맞죠? 요거랑 요거. B가 더 충격량이 크지? 면적이 크니까. 그 다음에 니은. 물체의 속력은 T0일 때 물체의 속력은 A가 B보다 작다. 그러면 T0일 때도 다시 한번 따져봐야겠네. 그지? 자, 운동량 P라고 할게요. 이제 귀찮으니까. 일단 P는 M 델타 V인데, 자, 질량 B가 몇 대 몇이야? 1대 2인데, 자, 운동량 변화량은 몇 대 몇이야? T0까지. 면적이 몇 대 몇이야? 1대 2죠. T0까지. 이만큼이 A고, 이만큼이 B잖아. 맞아? 그러면 속력 변화량도 얼마? 1대 1이어야 되는 거죠. 됐나요? 작다는 틀렸다. 둘이 같다. 돼요? 그 다음에 디귿. ET0일 때 운동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 맞아요? 아니죠. 지금 아까 확인했잖아. 면적이 어때? ET0까지. 같죠? 이거 운동량 변화량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정지에 있었으니까. 됐어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46번. 자,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각각 EV, V로 일정한 속력으로 다가오는 질량 M인 공을 수평 방향으로 발로 차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가에서 공이 발로 받은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것이다. 그죠? 충격량 그래프죠. 됐어요? 충돌 그래프. 자, 근데 면적이 4MV로 같다라고 했어요. 4MV로 같다. 됩니까? 돼요? 자, 그러면 A에서는 축구공이 질량 M이고 2V로 다가왔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B에서는 축구공이 M이 속력 V로 다가왔어요. 자, 충격량이, 자, 아래 있는 그래프에서 면적은 뭘 의미하는 거야? 충격량을 의미하는 거고, 그러면 처음에 들어올 때의, 자, A에서 공이 처음에 들어올 때 운동량은 2MV죠. 나갈 때 운동량은 얼마였겠어? 총 4MV가 바뀌어야 되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그렇죠. 2MV죠. 됐어? B는 어때? 처음에 MV의 운동량으로 들어왔지만 충격량을 4MV 받아야 되니까 반대편 방향으로 3MV의 운동량을 가지겠죠. 됐나요? 자, 기억 봅시다. 발로 차는 동안 공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맞아요? 둘이 같은 거죠. 니은 발로 차는 동안 공이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A에서가 B에서의 둘이다. 평균 힘을 얘기를 하는구나. 자, 우리가 실제로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충돌이 어떻게 일어나? 이렇게 이런 종 모양, 나중에 정규분포 모양으로 충돌이 일어납니다. 오케이? 자, 근데 이걸 가지고 너한테 요 시간 계산이나 뭐 이런 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내기가 힘 계산하라.
그럼 조금 어렵지. 그래서 평균 힘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는데 평균 힘은 뭐냐? 자, 요 면적이랑 오케이? 충돌 시간은 같은데 이제 일정한 힘을 받았다고 가정한 거야. 알겠죠? 그래서 분홍색 친 분홍색으로 이렇게 실제 충돌한 면적, 오케이? 충격량과 오케이? 그래서 요 면적이 같을 때, 오케이? 같을 때의 그 일정한 힘을 우리가 뭐라고 좀 하기로 했냐면 평균 힘이라고 했어요. 평균 힘. 됐어? 그래서 평균 힘과 충돌 시간을 곱한 거는 말이 맨날 뭐야? 충격량의 값과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똑같은 충돌이 일어났는데 충돌 시간이 길면 평균 힘도 어떻게 돼? 충돌 시간이 길면 평균 힘도 어떻게 돼? 작아지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무슨 개념인지 알겠지? 면적이 같은 거야. 이거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이거 쉬우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야, 그냥. 네. 알겠지? 그래서 자, 평균 힘의 크기는 A가 B보다 2배다. 맞을까요? 네. 자, A는 어때? A하고 B는 충격량은 같은데 A가 충돌 시간이 아, 절반이죠. B에 비해요. A, B가 충돌 시간이 1대 2니까 평균 힘도 반대로 2대 1이 되는 거지. 됐어요? 둘이 곱하면 값이 어때야 되니까? 같아야 되니까. 다음 디귿 봅시다. 그래서 평균 힘은 A가 B의 2배 받고요. 그 다음에 디귿 공이 발을 떠나는 순간 속력은 A가 B의 2배다. 맞아요? 둘 다 질량이 M으로 똑같고 충돌하고 난 다음에 운동량이 한 놈은 2MV, 한 놈은 3MV잖아. 속력이 얼마야? 2V, 3V가 되는 거지. 돼요? 돼요? 2배 아니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47번 볼게요. 자, 마찰이 없는 빗면 위에서 높이가 같은 질량, 높이가 같은 위치에 질량 M, EM의 물체를 가만히 놓았다. 빗면을 내려와서 마찰이 없는 수평면을 지나서 벽에 재질이 다른 벽에 부딪혔다. 됐나요? 그래서 그래프는 다음과 같고 곡선 아래의 넓이는 x가 y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됐어? 자, 그러면 둘 다 벽에 맞고 정지했겠죠? 됐어? 자, 근데 이 빗면을 이렇게 내려와서, 그지? 빗면을 내려와서 여기 이제 벽에 박았는데, 그죠? 내려왔을 때의 속도는 서로 어떨까요? 그렇죠? 속도는 같은 거지. 네. 됐어? 뭐가 다른 거야? 속도가 같은데 질량이 다르니까 올 때의 운동량이 다른 거지. 그죠? B는 EMV일 거고 A는 MV일 거예요. 그죠? 근데 둘 다 정지했으니까 충격량은 누가 커야 돼? B가 커야 되는 거지. 자, 그럼 X가 A일까? Y가 A일까? X가 B고 X가 B고 Y가 A. 그쵸, Y가 A인 거죠. 됐어요? 네. 자, 그럼 기억 봅시다. 벽에 충돌하기 직전 속력은 A가 B보다 작다. 맞아요? 아니고 둘이 같죠? 다음 니은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은 A가 B보다 작다. A가 B보다 작은 거 맞죠? A는 MV에서 0 된 거고 B는 EMV에서 0 된 거잖아. 그죠? 다음 디귿 Y가 A다. 맞아요? 네. 맞죠? 보세요. 자, 48번 봅시다. 그림은 자동차 A, B에 질량이 같은 마네킹을 태우고 안전벨트를 착용시켜 충돌시키는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같은 속도로 접근하여서 정면 충돌했고
자, 충돌 직후 A는 처음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튕겨나갔다. 자동차의 질량은 B가 A보다 크다. 자, 사람이 타고 있어요, 그죠? 네. 사람이 이렇게 타고 있는데 여기 사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더 큰 질량을 가진 놈이 이렇게 있는 거지, 그죠? 자, 그러면 기억 봅시다. 자, 마네킹을 포함한 자동차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맞을까요? 아니, 아니죠. 둘이 같아야 되지. 기억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자동차의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맞아요? 네. 둘이 충격량은 어때야 돼? 같은. 같아야 되는데 A의 질량이 작으니까 속도 변화량은 A가 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디귿. 두 마네킹이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같다. 맞을까요? 아니죠. 네. 됐어요? 생각을 해봐. 오케이? 소율아, 생각을 해봐. 너가 모닝 타고 네. 있어. 네. 자, 버스에 소희가 타고 있어. 네. 둘이 박았어. 아, 누가 더 아플까? 제가 더. 너 모닝 탄 사람이 아프겠지? 됐어요? 왜? 총 충격량, 그러니까 차를 포함한 총 충격량은 같은데 네. 차의 질량이 B가 더 크잖아. 네. 그죠? 그러니까 같은 충격량을 받았다 치더라도, 오케이? 받았다 하더라도 그 질량이 큰 차가 그러니까 차체가 받는 충격량이, 그죠? 더 크겠지. 그럼 그만큼 사람이 받는 충격량은 차가 질량이 크니까 이제 그것보다는 어떻게 받겠어? 좀 적게 받겠죠. 덜 받겠죠. 그죠? 그러니까 모닝이랑 버스랑 이제 충돌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모닝은 이제 이제 납작하게 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알겠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속도 변화량이 누가 더 클까? 충격량은 같으니까 속도 변화량은 A가 더 크지. 근데 A하고 B의 마네킹의 질량은 같잖아. 근데 속도 변화량이 A가 크니까 당연히 충격량도 A의 마네킹이 더 크겠죠.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됐죠? 자, 다음 페이지. 자, 51번. 자, 그림 가는 수평면에 정지했던 나무 토막에 탄환이 날아와 박혀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질량이 같은 다른 나무 도막을 바꾸어 동일한 탄환을 같은 실험을 했더니 그림 나와 같이 탄환이 더 깊이 박혔다. 충돌 후 나무 도막 속력과 충돌 과정에서 발생한 열을 바르게 비교한 것은 이라고 있습니다. 자, 뭐가 맞을까요? 4번. 틀렸습니다. 까비. 모두들 그렇게 얘기해요. 5번이 정답입니다. 5번이요. 자, 왜 4번으로 골랐을까? 자, 처음에 들어온 운동량은 가나나나 똑같지? 네. 그리고 박혔으니까 둘이 이전의 운동량의 총합과 박힌 다음의 운동량의 총합은 같아야 되니까 두 개의 속력은 같겠죠. 네. 자, 근데 발생한 열은 어떨까? 생각을 해봐. 근데 속도 변화한 값은 어떨까? 충돌 후나 충돌 전이나 둘이 같아요. 같잖아.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사라진 그 변화한 양도 어떨까? 같겠죠. 됐어? 됐어? 자, 그럼 둘은 무슨 차이가 있나? 나가 더 깊게 박혔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차이가 있냐? 그냥 나의 나무 도막이 조금 더 가에 비해서 부드러웠던 것 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부드러웠던 것 뿐입니다. 어쨌든 이제 둘 다 똑같이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52번 볼게요. 자, 멈춰있는 사다리 위로, 그 다음에 나는 등속도로 상승하는 사다리 위로 동일한 공을 낙하시켰다. 두 공이 사다리에 닿을 때까지 공이 낙하한 거리가 같았을 때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그러면 딱 충돌하기 직전에는 이렇게 있는 거고, 자, 나는 뭐야? 이렇게 있고 사다리도 올라가는 중인 거지. 자, 그럼 봅시다. 기억. 충돌 직후 공의 속력은 나가 가보다 크다. 맞아요? 나가 가보다 크겠죠? 오케이? 생각해봐. 야구 생각해봐. 야구. 야구 생각해봐. 오케이? 야구 생각해봐. 공 번트 되는 거나 타자가 이렇게 치는 거나, 오케이? 공을 치는 곳은 같잖아. 그지? 근데 배트가 다가오면서 때리는 게 훨씬 멀리 날아가겠죠. 그냥 갖다 댄 것보다. 그래서 더 크다. 니은 공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가 가보다 크다. 맞아요? 네. 그렇죠? 그냥 배트로 때렸으니까 멀리 날아가겠지? 네. 운동량이 더 크게 날아가겠죠. 그 다음에 디귿 사다리가 공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은 가와 나가 같다. 맞아요? 아니죠. 왜? 공이 어때? 더 배트로 이제 탕 치면 홈런 맞을 때 훨씬 멀리 날아가니까. 그죠? 공이 받은 충격량과 그러니까 그냥 홈런 맞은 공이 더 충격량이 큰 거죠. 네. 그러면 그 똑같은 충격량을 누가 받아? 배트. 배트도 받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사다리가 받는 두 사다리가 받는 충격량은 어떤 거야? 서로 다른 거죠. 그죠? 됐나요? 자, 한 문제만 더 해봅시다. 53번. 자,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의 일직선 상에서 물체 A와 B가 오른쪽 V로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고 물체 C가 왼쪽으로 EV에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다. A, B, C의 질량은 EM, M이고 자, L만큼 떨어져 있다. 충돌한 다음에 한 덩어리가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골라라. 자, 그럼 이제 분석을 해봅시다. 자, 일단 누구랑 누가 먼저 충돌을 할까요? B랑 C랑 먼저 충돌하겠죠. 자, 근데 C가 B에 비하여 속도의 크기가 2배잖아. 그죠? 그러면 어디서 충돌할까? 여기 3등분한 위치. 여기서 충돌하겠지. 맞아요? 자, 그러면 충돌하면 어떻게 될까? 질량이 EM이 될 거고. 맞아요? 충돌 전의 운동량은 MV. 맞아? 충돌 전의 운동량은 C는 EMV. 맞아? 자, 그러면 충돌하고 난 다음에 운동량은 어느 방향? 왼쪽 방향. 얼마? MV. 맞아요? 자, 그러면 자, EM의 물체의 속도는 얼마가 될까? 몇 V랑 곱해야지 MV 돼? 2분의 3. 2분의 V요. 2분의 3. 됐어요? 네. 자, 그러면 B랑 A랑 속도가 똑같으니까 자, B랑 C가 충돌할 때 A는 어디에 와 있어? 여기에 A가 와 있겠죠? 자, 그러고 나서 또 보면 뭐다냐 현재 A가 V니까 자, C는 BC의 합쳐진 물체는 속력이 2분의 1 V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 또 둘이 어떻게 되겠어? 충돌하겠죠? 네. 근데 A가 B의 2배니까 지금 몇 칸이야? 여기 3칸이죠? 네. 3칸 동안에 몇 대 몇으로 몇 대 몇인 위치에서 만나야 돼?
2대 1인 위치에서 만나야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엔 다시 어디서 만나겠어? 맨 처음에 B가 있던 지점에서 만나겠지. 맞아요? 그럼 기억 봅시다. 충돌 직후 물체의 속력은 2분의 V다. 맞아요? 그 다음에 니은 D와 C가 한 덩어리 된 물체는 A와 충돌 직후 정지한다. 맞아요? 정지하려면 충돌한 다음에 운동량의 합이 0이 돼야 되는데, 그죠? A의 운동량은 얼마야? A의 운동량은 2mv죠. 그러니까 합치면 운동량을 합쳐지면 결국엔 다시 얼마가 되겠어? 두 물체가 충돌하면 오른쪽으로 mv의 운동량을 갖겠죠. D는 틀렸고. 그 다음에 D근 B하고 C가 한 덩어리 된 물체는 X는 L에서 충돌한다. 맞아요? 맞죠. 와우. 맞나요? 네. 하나 더 할까? 아니요. 문제 풀 수 있겠어? 안 돼. 뭐야? 안 돼. 아니 문제 풀 수 있겠냐? 아니, 안 돼. 아니 문제를 못 풀면 내가 풀어줘야 되는 거잖아. 아니, 풀 수 있어요. 풀 수 있어? 네. 풀 수 있는 거지? 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아.